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박사의 풍수 이야기. 오늘은 풍수 형국 이야기 11번째 식물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식물형의 꽃형 중에서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화, 낙지형, 연화, 연꽃이 물에 뜬 연화 부수형 등이 있으며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특정 꽃잎이 갖는 특성이 명당 발복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꽃은 만개한 것보다 조금 더 덜 핀 것이 높게 평가합니다. 꽃과 나비가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꽃은 1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라낙지형, 칡꽃, 모란꽃, 작약, 살구, 버들, 연꽃, 부영화, 백꽃, 국화, 해바라기, 해당화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라낙지형 칡꽃과 연화보수형 연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칡꽃, 가라낙지형 칡꽃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칡꽃 혹시 못 볼 사람이 있을 텐데 쭉 칡잎이 있다가 착착착착 단계적으로 꽃이 피어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실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라낙지형이 유명한 것이 경남 하동에 있는 쌍계사입니다. 풍수설에 의하면 가라낙지형을 칡꽃이 땅에 떨어진 형국이라 하여 갈전 또는 치릇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을의 크기 때문에 상하로 나눠진 경우는 상갈, 윗치릇, 하갈, 아래치릇 또는 신갈, 구갈 이런 식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갈전은 본래 칡밭, 칠왓, 칠앗, 치릇 이런 식으로 변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명칭은 다 가라낙지형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산 삼신봉 하에 쌍계사 인근을 다 산도를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니까 쌍계사 인근 이런 불일폭포, 국삼, 휴심사, 쌍계사가 있는 지역에 산줄기를 그려보니까 산줄기가 쭉 내려오다가 중간중간 양쪽으로 계속 갈라지면서 이걸 개장천심한다고 합니다. 나온 것이 산줄기가 위에서부터 칡꽃이 쭉 피어내려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주 큰 칡꽃이 크게 피어있는 자리에 쌍계사와 국삼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현재 도인의 모습을 그려놓았던 이 자리에서 보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산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쌍계사, 고개를 넘어가면 그 유명한 청학동이 있고 산을 더 계속 올라가면 칠선봉, 연화봉이 나옵니다. 자, 식물형 중에서 매화 모양의 형국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매화 낙지형, 땅에 떨어진 모습, 매화 만발형, 매화가 활짝 핀 모습이 있습니다. 매화는 부귀를 상징하고 자손이 번성한다고 합니다. 매화는 일반적으로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해와 도자기, 나전치기 등에 많이 쓰여집니다. 매화가 떨어진 그 향기가 세상을 진동하는 것과 같이 세상을 교화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고 봅니다. 매화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아가씨가 땅에 떨어진 매화를 줍고 있네요. 자, 매화 낙지형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영천군 인고면 산멸이 매산고택이 매화 낙지형입니다. 영천군 인고, 영천을 가보니까 그 지역 인고면 우연히도 전체가 다 꽃이 핀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매산 정중기 선생이 나이 42세 때 고향인 선원마을 그래서 10열이 떨어진 산골로 들어가서 매곡으로 들어가서 멸장을 짓고 자신의 유토피아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얼마간 관직에 몸담았지만 세속의 영역은 부질없음을 알고 역병으로 부모와 아우들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면서 나이 56세에 매곡으로 이주합니다. 오록서당과 산수정을 건립하고 꾸학양성과 학문양성에 매진하면서 당시 조선의 은거유학자들처럼 산천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정일찬이 매산고택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명칭은 매산 선생이 이것을 택한 이유가 매산집에 나와 있는데 겹겹으로 산들이
둘러싸안고 작은 시냇물이 휘돌아 흐르는데 그 사이 우목 들어간 곳이 있으니 이것을 매단혈이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전체를 안 그리고 그 지역만 그려보았습니다. 산줄기를 그려보니까 다른 지역과 특이하게 산줄기가 직선으로 되지 않고 매화나무 가지처럼 꾸불꾸불 가면서 흩어져 있고 그 끝에마다 혈이 맺혀져 있어서 매화나무 꽃으로 제가 이 표시해를 보았습니다. 끝에 주로 맺어져 있고 이렇게 마치 한 그루 매화나무가 쫙 펴 있는 것처럼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천호가 있고 영천호 딴봉 쪽에서 흐르는 물이 한안면 쪽에 흐르는 물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저 꽃끝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중기 고택은 물방울 모양 있는 이 매촌 가운데 안쪽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딴봉 지역에도 꽃이 핀 곳이 있습니다.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연화부수형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양이다 해서 큰 명당으로 봅니다. 연화부수형은 대표적인 게 안동화의 마을입니다. 또는 김제평야에 있는 진묵대사 성모암입니다. 들판 한가운데 또는 물이 휘돌아 나가는 곳에 넓은 들이 형성된 마을 연화부수형으로 봅니다. 참고로 안동시에서 화산 밑에 아래 하회마을이 대표적인 연화부수형인데 안동시에서 야트막에게 흘러온 산맥이 크게 높이 치솟으면서 화산을 형성했고 한 줄기는 하회마을로 가고 한 줄기는 병산성원으로 가고 한 줄기는 다시 안동 쪽으로 발을 뻗었습니다. 그래서 네 줄기가 만나서 화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회마을 병산성원을 통해서 크게 돌고 가던 물이 하회마을을 휘돌아서 태극 모양으로 시루봉 쪽으로 저 밑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회마을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마늘봉이 세 개의 봉우리처럼 보여서 이쁘게 봉필봉으로 보입니다. 꽃 중에서 모란 반개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꽃이 완전히 피는 것보다 반쯤 피는 게 좋다고 했죠. 모란이 반쯤 핀 형국.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마 이런 형태일 겁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포은 정몽주 생가가 모란 반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직접 산을 그려보았습니다. 반박봉에서 시작한 산줄기가 메인 줄기만 따지면 이렇게 쭉쭉 꺾어지다가 딴봉 밑에서 갑자기 꽃이 핀 것처럼 모란이 반쯤 핀 것처럼 하는 곡선을 형성하고 그 밑에 평지에서 정몽주 선생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이 생가터는 금호강 상류인 임고천, 그 다음에 자호천, 그 다음에 고촌천이 만난 물을 자양분으로 여러 개의 꽃이 쌓여진 모란 반경 명당입니다. 터 입지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편안한 터로서 건너편 매호리를 바라보며 편안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복숭아꽃형입니다. 복숭아꽃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도화낙지형, 복숭아꽃이 땅에 떨어진 모습, 홍도낙지형, 붉은 복숭아가 땅에 떨어진 모습, 홍도낙반형, 붉은 복숭아가 소반에 떨어지는 모습. 그 중에 소반에 떨어지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습의 산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남일면 신정이리에 홍도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홍도 낙반형입니다. 큰 산으로 둘러싸인 봉우리 안에 쟁반 같은 봉우리 안에 복숭아꽃이 핀 형태 같은 산이 끝나는 곳에 복숭아 한 송이,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송이가 된 듯한 그런 모양이 형성되어 있고 이 안에 마을이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500m 남짓한 봉우리들이 에워싸서 홍도의 모습을 닮았고 마을 입구 표지석에 도원이라고 음각을 해놓았고 마을 입구에는 아름드린 니트나무를 지나면 팔각정자가 나옵니다. 대천을 따라서 집들이 어깨를 맞대 모습이 평온하고 담벼락에 홍도화를 주제로 한 그림들도 있어서 과연 이게 홍도마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보화꽃이 피는 4월에 한번 가보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용수목 휴게소에서 내리면 되고 시위폭포도 있습니다. 자, 이제 버드나무 가지형입니다. 버드나무 가지형은 줄기찬 생명력을 상징하고 칼처럼 생긴 버드나무잎은 장수를 뜻합니다. 버들잎은 잡기를 물리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버드나무는 마을 입구에 수구마기로 바람을 막고 기운이 빠져나지 못하는 걸로 세워집니다. 우리 동네에도 600년 된 버드나무가 시골에 있었습니다.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양류 도수형 버드나무가 물가에 늘어진 모습, 양류 낙지형 버드나무가 꽃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 양류 풍치형 버드나무가 바람에 휘달리는 모습, 유지 앵소형 깨꼬리가 버드나무 가지에 둥지를 튼 모습 등이 있습니다. 유지 앵소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지 앵소형은 전북 정읍시 영읍면 앵성리 흔낭마을의 유지 앵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옛날부터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이 많아 영읍면에서 학교나 교통 기반시설이 가장 많이 발달됐고 풍수적으로 두숭산 12열 중에 한 곳이라고 전해옵니다. 자, 정읍의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진산, 두숭산을 중심으로 두숭산에서 나뭇가지라고 치면 산이 차근차근 내려옵니다. 한 가지는 천태산 시루봉으로 서쪽으로, 다른 한 가지는 남쪽으로 뛰둥산 천태산으로 내려와서 송참봉 민속마을까지 가지를 뻗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가지를 보면 이 파란 녹색은 버드나무 잎사귀와 가지가 어울려지는 경계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12개 정도의 버드나무 가지가 쭉 뻗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고 튼실하고 물을 거둬들이는 쪽이 흔낭마을 천태산에서 내려온 앵성리 흔낭마을입니다. 그리고 흔낭마을이 이게 이제 전체 버드나무 가지에 깨꼬리가 집을 지은 집이다, 깨꼬리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끝에 앵성리도 옛날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두 개를 분리했다고 하니 참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 박사의 풍수 이야기. 오늘은 풍수 형국 이야기 11번째 식물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